구실이야기 126회입니다. 7, 80대 부모님이 먼 옛날부터 보유하던 토지가 수용되거나 위치 좋은 곳에서 토지 건물을 보유하며 임대하다가 조건이 좋아 매각하는 경우로서 적게는 몇십억 단위에서 많게는 100억 이상으로 매각했을 때 들어온 현금에 대한 증여 사례인데, 이를 자녀들이 증여에 대한 필요성을 부모님에게 주장하는 몇 가지 근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노부모님들께서 큰 현금이 발생했음에도 자녀들에게 증여를 꺼리는 이유는 수십 년간 보유하던 재산이 사라지는 데 오는 허전함, 허무함 때문이고, 부수적으로 본인들이 쓸 돈이 사라진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신 경우가 많고, 이렇게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들이 이 돈을 마음대로 써버릴까봐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더라고요. 따라서 이렇게 자녀들과 세금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하는 부모님들에게는 아주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참고로 오늘의 영상은 증여세와 상속세 측면에서의 의사결정에 중점을 두며, 증여자인 부모님 스스로도 본인의 사망을 염두에 두고 자녀들의 세금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금액을 예로 들어 절세 효과 등을 눈으로 보여드리면 더 효과적이겠지만 영상이 길어질 수 있어 오늘은 개념 정도 소개하는 영상으로 이해하면 좋겠고, 이 영상 댓글에 사례로 질문이 많으시거나 숫자로 보여주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후속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증여가 유리한 일반적인 이유 중 하나는 자녀에게 증여 후 10년이 지나 증여한 부모님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인데, 부모님의 연세가 고령이라면 증여 후 10년 내에 상속이 개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부모님을 세금 측면에서 설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모님 설득 근거 첫 번째, 현금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함으로써 자녀 명의로 재투자를 하게 하여 재산 증식을 하는 것이 유리함을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현금 30억을 증여하지 않고 부모 명의로 있다가 8년 후 사망할 때 가치가 40억이 됐다면 상속재산가액이 40억이 되는 반면, 현금 30억을 현 시점 자녀 여러 명에게 증여하고 각 수증자들이 투자를 잘 해서 8년 후 총 40억을 만들었다면 증여 시점 30억에서 8년간 가치 증가분 10억 원은 추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8년 후 부모의 상속이 개시된다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전증여 재산은 8년 후 시점의 40억이 아니라 증여 시점인 현재의 30억이죠. 따라서 증여 후 10년 내 사망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더라도 사전증여가 충분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한 두 번째 근거, 웬만하면 다들 알고 있을 내용이긴 한데요. 증여를 자녀들뿐만 아니라 며느리, 사위, 손자 등 수인에게 나누어서 증여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매각 후 재세금 제외하고 현금 30억이 발생했다면 이를 아들과 딸 2인에게 각 15억씩 주면 각각 40%의 세율 부담을 갖는 반면, 며느리, 사위, 손녀, 손자 등 여러 가족에게 뿌려주면 세율을 30%, 20%까지 낮출 수 있으니 증여세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증여 후 10년 내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은 자녀들에게 증여한 경우를 말하는데, 자녀 외의 법정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 사위, 손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은 5년 내를 합산합니다. 따라서 딸,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논외로 하고, 며느리 등에게 증여 후 5년 이후 사망하게 되면 이번에 증여한 것은 상속재산에도 합산되지 않으니 상속세 측면에서도 유리하죠. 또한 딸과 아들에게 수십억을 증여하거나 나중에 상속받게 되면 어차피 아들, 딸의 재산도 먼 훗날의 얘기긴 하지만 다시 그의 손녀, 손자들에게 이전돼야 하는 시점이 있을 텐데, 이때 다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조부모가 한 번에 손자녀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재산이 두 단계를 거쳐 이전되는 것보다 유리한 부분이 분명 있겠습니다. 물론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해서는 30% 할증 문제가 있긴 하지만 실무적으로 그럼에도 분명 긍정적인 점이 커서 이렇게 실행하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근거, 부모님들이 증여를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자녀들이 써버릴까봐 걱정인 경우가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어차피 이 정도 재산의 규모를 보유한 경우 증권사나 은행의 담당 PB들이 있을 텐데, 그 PB와 상의하여 가족에게 현금 증여를 하더라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중도 인출이 어려운 금융상품에 묶어두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참에 자녀들,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등 가족들의 계좌를 만들어서 현금 증여를 실행하고 그 PB를 통해 재산 관리를 맡겨서 증여 후에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이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동의만 하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다가 부모님이 우려하시는 부분까지 해소될 수 있으니 설득하기 위한 좋은 근거가 되겠습니다. 거액의 부동산 매각 자금이 발생한 경우 세금 문제를 결부시켜 증여를 고민하는 사례는 자녀들은 생각도 없는데 노부모님들이 먼저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자녀들이 하루빨리 부모님을 설득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세무사 등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먼저 필요성을 느끼고 알아보느냐와 관계없이 여러 전문가를 알아봐서 상담, 컨설팅을 진행하더라도 결국 실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30억, 50억, 100억 이상의 현금이 생긴 상태에서 어차피 궁극적인 목적은 재투자를 통한 재산 증식이며 그 과정에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떼고 고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례에 해당하는 분들, 미리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가족들 간 원만한 합의를 하면서도 절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26회 구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